오늘은 적천수천미 명조풀이 시리즈 3강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예시 사례 2 청나라 관리인 동중당의 명조입니다. 경신년, 병진월, 무진일, 무오시에 태어나셨습니다.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죠.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 간대지와 오의 화인성이 있어 신강한 가운데 경금이 투출되어서 이 신강한 토의 기운을 금이 설기시키니 비검용 식상격이 되었다. 비록 인성이 하나고 비겁이 4개지만 그리고 살개의 식상으로 일간이 강해 보이지만 경금도 역시 강해서 그 강한 만큼 설기가 많이 되었고 밑에 지지는 보이지 않는 자와 신자진으로 합으로 진토가 수로 변해서 굉장히 강한 성강후약이 되어 오화의 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주는 자세히 보시면 화와 토와 금으로 이뤄진 사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수는 없어 보이고 목도 없어 보입니다. 화, 토, 금을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다라고 읽는 사람도 있지만 토는 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지는 수의 곡입니다. 창고죠. 그래서 수의 창고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수가 앉아있다는 뜻이고 토 입장에서 수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고를 가지고 있고 재물에 창고가 있다 이런 뜻이죠. 단지 보이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경신, 경진, 무진, 무오에서 이렇게 진고가 하나, 2개가 깔려 있으면 명도 길지만 속으로 굉장히 깊습니다. 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표현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겉으로. 속은 굉장히 깊은 창고와 똑같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김태호 박사님의 설명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국에 수가 없고 오화가 보존된 것이 크다. 오화가 살아있는 것이 크다 이 말이겠죠. 식상이 천간에 투출되었으니 지혜가 충만하고 자 이거는 이제 노법이죠. 식상이 천간에 투출되었다는 말은 먹는 재주가 있고 표현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식상이 천간에 투출된 걸 나쁘게도 보지만 재주로도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고 인성이 있어 용신의 역할을 하니 덕을 겸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월령은 전구용신, 용신은 월령에서만 찾는다 이래갖고 진을 계무 이래서 을이냐 개수냐 무토냐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오화를 용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인성이 용신이니 덕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지지에 특별히 악살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신자진인데 원숭이띠가 진고를 가지고 있고 오화를 가져서 오화가 제살이죠. 제살, 불안한 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신자진이 있고 오가 있을 때는 좌우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자가 보이지 않고요. 오가 특별하게 안 보이는 자를 충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악살이 안 보이고 공망의 글자도 없으며 인성과 재고가 있어 재물 걱정도 없고 수명 또한 길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명 부분에서는 아까 진긴 화개고가 이렇게 2개, 3개 있으면 3개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명은 길다 했습니다. 그 대신 건강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주의 명조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서 수명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생 벼슬길이 바다와 같았으니 파도가 없으며 30년을 태평한 재상으로 지냈으니 이런 경우에서는 대운을 봐야 되겠죠. 지금 어릴 때 왼쪽에서 보면 사오미로 흘렀기 때문에 화의 운이고 신유술은 금의 운이고 해자축은 수의 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토가 오화가 용신이라 했는데 어릴 때 사오미로 흘렀으니 공부하고 밑 위에는 천간에는 물이 떠 있죠. 신과 임수와 개수가 됐으니 굉장히 박식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수화 기재라고 하거든요. 주역의 63개죠. 수화 기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박식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몸은 뜨겁다 이래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죠. 30년 동안 태평한 재상을 보냈고 신유술금이니까 이 사람이 용신도 호오지만 이 그 무토가 강한 부분을 식상이 빼준다 했죠. 그래서 이 운이 신유술 운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나쁜가 하면 오화가 용신으로 보기 때문에 해자축이라는 뒤에 운에 물이 들어오면 결국은 뭔가 하면 좌우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운에 이뤄서 신자진 수국에 이르러 용신을 충환이 낙향하며 수명은 팔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자가 판단하기를 대운의 흐름이 금운으로 가도 무탈한 것은 오화의 덕이며 시지의 용신 오화가 있으니 자식들도 덕이 있을 것이며 그렇죠. 수명이 길 것이 왜냐하면 자식이 용신의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연은 조상군이고 월은 모친궁이고 일은 나의 부부궁이고 신은 자식궁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무오로 앉아 있으니까 용신이다. 이래서 자식들의 덕이 있으며 수명도 길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목이 없어 식상을 건드리지 않으니 왜냐하면 목은 경금하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는. 그래서 목이 없어 식상을 건드리지 않았고 온전히 식신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치지가 합으로 이루어져 성격 또한 온화하였으며 오화의 인성과 경금의 식상이니 예의 또한 겸비하는 것이다. 천간에서 합을 이루거나 지지에서 합을 이루는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온화한 성질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충하는 분하고 사주의 차이가 좀 있죠. 합은 편안함을 나타내고 충은 조금 힘든 걸 나타냅니다. 자, 건강하였던 것을 추산해보면 토의 비가 강하여 오화의 심장의 기능을 다하며 금의 폐기능도 좋고 신과 진합으로 이 중간에는 자가 있습니다. 수기운을 만들어지니 신장 역할을 하고 진과 신을목이 간대지니 이건 뭐예요? 천간에 진을계무라는 지장간에 있는 을목이 간대지니 간 기능도 보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역시 물상론으로 보면 큰 산 옆에 산과 큰 바위돌이 흐르고 그 사이에 물이 흐르니 진중에 을목이 역할을 하죠. 을목을 키워 만인의 우두머리이자 은혜를 베푸는 토의 덕을 갖춘 대인의 품격이다 그랬습니다. 자, 무진은 개강입니다. 무오는 양인이고요. 식상 경신은 역시 개강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양인의 힘을 보기도 하며 경신으로 발설시키니 전부 권력의 대장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진 글자가 있겠죠. 그리고 경신 글자가 있고요. 무오 글자가 있고 개강, 양인, 식상 역시 식상인 경신으로 개강하고 양인의 힘을 경신으로 발설시키니 전부 권력의 대장 역할을 한다. 이랍니다. 개강이 있으면 뭔가 하면 개의하고 기이하다 하죠. 경술, 경진, 무진, 무술 이렇게 개강으로 이야기도 하고요. 무토는 어디서 생합니까? 사하고 오화에서 생하기도 하고 진술충미까지도 봐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양간인 무토가 오화를 보거나 겁재를 보거나 이랬을 때 양인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 경신은 식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토가 설기시키는 힘인데 정확하게 하면 식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강과 양인의 힘을 경신으로 발달시켰으니 전부 권력의 대장 역할을 한다. 사주원국에 깔끔하며 격을 이루었고 오화가 지지에 있어 사람의 덕을 또한 받고 있다. 만약 오화가 천간에 있다면 이 역시 황제와 같은 고난을 가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태을은 신미, 명궁이 병술이니 역시 화의 기운으로 조상의 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조상의 덕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상의 덕은 일간에 무지르로 앉아 있고요. 연간이 경신입니다. 그죠? 상호 극하지 않고요. 서로 상호 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다라고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입태월과 명궁을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원래 지금 현대명리학자들은 입태월과 명궁을 잘 안 본다고 하나
전통으로 명약 보시는 분들은 입태월과 명곡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